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원격 수업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또 변하지 않고 숙제와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도장도 받고 수행평가도 하고 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고통스러워요. 자, 볼게요.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요. 우리가 벌써 누둔 4단원 집합과 명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쳐. 그래요. 그래서 1차시는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로 우리가 1차시를 해보려고요. 근데 너무 쉬워. 세상에. 이건 정말 쉬워.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여러분. 정말 쉬워요. 자, 같이 봅시다. 오늘의 수업은 집합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원소는 무엇인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정말 재밌겠죠? 대답해. 자, 이제 볼게요.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요게 포인트예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가 포인트예요.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오늘 배울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에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한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짜잘짜잘한 애들이 모였을 때 그 큰 덩어리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개념 확인 한번 볼게요.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일단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다고 치면 10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여기보다 작은 홀수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 3, 5, 7, 9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1, 3, 5, 7, 9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은 뭐라고 해야 돼? 9? 아니 8도 가깝잖아. 그렇게 치면 7도 가깝지? 뭐야? 그러면 10에서 6 빼면 4밖에 안 되는데 그럼 6도 가깝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문제. 고창고에서 가장 착한 선생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가장 착한 선생님? 각자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은정쌤, 뭐 예를 들어 뭐 규진쌤, 뭐 그래요. 착한 선생님들 너무 많죠. 다 착하시잖아요. 사실 나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난감하다 이거죠. 난감하면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다시 말해봅시다. 여자 선생님들의 모임 하면 정확히 할 수 있죠. 양봉석 선생님은 집합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준석쌤도 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규진쌤은 집합에 포함돼요. 그렇죠.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야, 얘들아. 약속.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그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짜잘짜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A가 집합 라지 A의 원소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뭐야? 얘들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상해. 왜 그럴까? 갑자기 온라인 수업 하려고 하니까 얘도 좀 당황스러운가? 집 A는 집합 A에 뭐라고 해? 속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가 라지 A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기호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별로 안 궁금이니? 궁금해보자. 이 기호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여러분 과학 시간 배웠죠? 원소를 뜻하는 그 영어가 뭐예요? 맞아요. 엘리먼트죠. 그래서 그 E를 따서 쓴 거예요. 요 E가 약간 요렇게 생겼다가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삼지창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B가 집합 B의 원소에 이렇게 B가 아닐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 속한다의 반대.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쉽다. 기호로는
B가 라지 B 집합에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2가 커요? 5가 커요? 맞아요. 5가 커요. 큰 쪽으로 입이 벌어지죠.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짜잘한 원소고 얘는 집합이니까 집합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집합, 더 큰 쪽으로 입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소는 삼지창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6 이하의 짝수의 집합 라지에이의 원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6 이하의 숫자는 일단 1, 2, 3, 4, 5, 6이 있어요. 이하니까 당연히 6도 포함이겠죠? 우리 6 포함하지 않는 6보다 작은 숫자는 미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언제 배워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자, 그러면 짝수의 집합 라지에이. 그러면 여기서 짝수는 2, 4, 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 4, 6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 집합의 이름을 라지에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A에 속한다, 속한다,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1, 3, 5 얘네들은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맞아요.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3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5도 A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엄청 쉽죠? 헉, 세상에 정말 쉽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뭐 언급이 없는 한 약수나 배수는 자연수에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수는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수를 자연수라고 하죠.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집합이라는 애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10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표현해 볼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나열법. 근데 얘들아 이거는 말이 정말 쉽다?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쉬워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벤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다 해서 벤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표현을 이렇게 중괄호로 하거든요. 자, 그럼 100 이하의 홀수를 주섬주섬 나열해 봅시다. 1, 3, 5, 7, 9, 11. 네, 맞아요. 제가 끝까지 나열하진 않겠죠? 그래서 중간에는 점점점을 표현하면 됩니다. 이거는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원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점점점 이렇게 컴마 찍고 마지막 원소는 뭐겠어? 맞아요. 99. 이렇게 원소를 주섬주섬 나열하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3, 1, 5, 7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99 있지만 1, 3, 3, 5, 7 이렇게는 쓸 수 99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중복은 안 돼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주의해주세요. 자,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냐면 100 이하의 홀수라는 말을 얘가 해줬잖아. 우리가 집합을 모을 건데 어떤 숫자들을 모을 거냐면 100 이하의 홀수잖아. 그치?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집합 기호 해주고 어떤 애들을 모을 거냐? 바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땡땡 하는 뜻이에요. 100 이하의 홀수 라고 해주는 거죠. 어떤 애들이 X가 뭐 A라고 해도 T도 되고 T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X가 이런 애들이니까 좀 더 정확히 X는 100 이하의 홀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요 X는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 원소의 조건, 원소들의 성질,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렵지 않죠? 정말 쉽지? 정말 쉽다! 자,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라지 A가 어떤 애들이냐면 묶어 1, 3, 5, 땡땡땡, 99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예제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15의 약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먼저 해볼까요? 순서를 바꿔서 아무렇게나. 자, 조건제시법 설명하는 거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니까. 자, x는 15의 약수 끝. 어때? 쉽죠? 그 다음에 원소나열법. 어떤 애들이 있니 얘들아? 이때는 x바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직접 보여줄 거니까. 15의 약수는 1, 3, 5, 15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여기다가 1, 3, 5, 1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알겠죠? 자, 근데 집합이라는 애는 무조건 이렇게 끝이 있는 애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연수 중에서 짝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때는 x바 x는 짝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2, 4, 6, 8 하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쭉쭉쭉 가야 돼. 이렇게 끝 나는 거예요. 그럼 벤다이어그램 표현할 때도 A라고 해놓고 2, 4, 6, 땡땡땡 끝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집합이 유한하다, 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원소들은 이렇게 소문자를 써주고요. 집합은 대문자를 써줍니다. 스몰 a, 라지 a 이렇게 구별해서 쓰니까 그렇게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편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고 저게 편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게 좋다 이런 편견은 가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그래요.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16의 약수의 집합을 라지 A라고 합시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해볼까? 그래, 원소나열법부터 해보자. 원소나열법이라고 말했지? 아니면 어쩌겠어. 자, 변소나열법 해보자. 16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 2, 4, 8, 16. 알고 있지? 얘들아, 약수 뭔지 알지? 이렇게 2, 8에 16, 4, 4, 16, 1 곱하기 16 하는 거 알지? 원소나열법. 벌써 다 나열했네. 1, 2, 4, 8, 16. 원소를 나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말해봐. 니네가 말해봐. 졸리니까 말해봐. 그래, 조건제시법. 말했지? 말 안 하면 혼나. x바 x는 뭐라고 했어? 그렇지, 16의 약수. 자,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해보자. 아, 맞다, 시키려 올려. 자, 벤 다이어그램은 동그랗게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야, 여기다가 1, 2, 4, 8, 16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정말 쉽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이야, 얘들아. 세상에나. 오늘 강의 정말 빨리 끝나겠다. 오늘 숙제 있죠? 당연히 있죠. 야무지게 해오세요. 자, 집합 A의 원소가 유한계일 때, 그러니까 끝이 있을 때란 뜻이에요. 유한하다. 집합 라지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자들은 정말 귀찮은 거 싫어, 짧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 하니까 number라고 해가지고 number에 n을 따라 쓰는 거죠. n 가로치고 라지 A, 집합 A의 number,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라고 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숫자 중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숫자가 뭐죠? 맞아요, 0이에요. 0. 0을 다른 걸로 뭐라고 읽어? 맞아, 0이라고 있죠? 왜? 그래,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얘는 빌공자야.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 저 한번 맞을까? 몰라, 괜찮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맞아. 자,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건 알아둬야 돼. 얍, 이렇게 써요. 얘는 공집합이야.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항상 이 집합 기호를 붙여주거든요. 근데 공집합은 특별하게 붙여주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이렇게만 있을 때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요것만 있으면 공집합이야. 여러분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집합 기호를 쓰고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공집합이 아니다. 얘는 원소를 이 모양을 갖는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다시 잘 알아둬야 돼. 얘는 공집합이야. 아마 여러분이 개념 원리 이런 거 풀면 나올 거야. 그렇지만 얘는 어떤 애냐면 이 모양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얘는 0이에요. 원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원소 하나가 있으니까 1이라고 말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면 반성하자.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집합 A 한번 볼게요. 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되겠지. 그치? 어떻게 돼요? 맞아요. X, 이게 두꺼워지는구나.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X는 6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맞아요. 2개. 그러니까 NA는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쉽다. 자, 그 다음에 집합 B도 한번 봐보자. 1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0이라고 말하면 바보야. 알겠죠? 우리가 수의 체계에서 어떻게 구분해? 정수라는 친구가 있으면 얘는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맞아요. 자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여기서 끝인 거야. 얘는 자연수 아니야. 그럼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NB는 뭐야? 공집합은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0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어려우면 안 돼. 다음 시간에는 부분 집합을 배울 거거든요. 집합도 포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거니까 복습을 아주 잘해야 돼. 오늘 뭐 배웠어요? 집합 배우고 원소 배웠어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표현 배웠고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는 거 배웠어요. 어떤 게 편한 건 없어. 여러분이 집합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내가 좋다 하는 걸 써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 배웠죠. 원소의 개수는 number 해서 n을 쓴다고 했어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나눠준 숙제 프린트물 보면 정리하는 거 있어요. 야무지게 잘 채워오시고 숙제를 다 하면 도장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너무 야박하니? 그래, 그러면 하지 마. 안 받으면 되지. 똑바로 잘 해오자, 친구들. 알겠죠? 네, 고생했어요. 얼굴 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안녕.